오늘 이슈 인터뷰 시간에는 약간 좀 이야기가 바뀌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가안보실 초대 방위산업 담당관으로 근무한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 무기 이야기하려고 모셨는데 네. 조금 리드멘트에서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아닙니다. 뭐 적절한 지적이었고요. 예.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대규모 시가행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2018년이 그러니까 보통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대통령 취임 첫 해라든지 건군, 국군을 만든 뭐 꺾어지는 해, 70주년, 75주년, 80주년 이런 해에는 대규모 시가행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2018년도에 워낙 더웠고 그러니까 준비하는 기간에 2018년 여름 생각해 보시면 엄청 덥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한 4, 5개월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병사들이 2명이 지금 중상 입어가지고 네. 입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대규모 시가행진을 준비하고 열병을 준비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해에는 좀 이렇게 되게 축소해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만에 이제 작년에 대규모 열병식과 시가행진을 했고 올해 또 연속으로 이제 하다 보니 좀 약간 군사정권 시절에 하던 버릇을 이게 마치 이게 국민들한테 마치 우리가 지금 전시국가도 아닌데 그렇게 좀 자랑하는 듯이 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았고 내년도에도 또 대규모로 하려고 했다가 기재부가 예산을 대폭 깎아가지고 내년에는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예, 99억, 79억 원이 네. 예산이 이제 없나 보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방위산업 담당관으로 지내셨어요.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으셨습니까? 제가 청와대 2017년 그 5월에 들어가서 2021년 그 8월까지 있었는데요. 4년 넘게 계셨네요. 네, 4년 3개월 있었는데 그중에 3년을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했고 예.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서 2020년에 그 방위산업 담당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예. 어떤 곳입니까? 방위산업 담당관. 네, 우리 국가의 무기를 그러니까 이제 획득이라고 하는데 도입하고 연구개발하고 그런 업무들을 이제 추진하는데요. 1년에 그런 예산으로 한 20조에서 25조 정도를 씁니다. 큰 곳이군요. 네, 그래서 우리 전투력 자주국방을 위해서 무기를 획득해야 되는데 이제 예전에는 다 미국이나 이제 그 방위산업 선진국에서 수입을 했죠. 네. 근데 자주국방을 천명하고 나서 우리가 기술력을 확보하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직접 개발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곳이고 또 이렇게 만든 무기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무도 담당하는데 대통령 비서실 내에 국가안보실 내에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네. 그게 이제 방위산업 담당관실이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제 현무5 공개했잖아요. 예, 무기가 또 공개가 됐어요. 이렇게 비밀 은닉 그 무기인데요. 그렇게 만들 때부터 비밀 은닉해서 만들어서 네. 대부분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를 않는데 우리가 칼을 칼집에 넣어놨을 때 되게 무섭지 칼을 공개해버리면 사실 무섭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전략 자산들을 연구개발하고 그것들을 이제 배치하는 그런 업무 총괄하는 곳이 방위산업 담당관실이었습니다. 네. 원래 무기를 좋아하셨습니까? 제가 밀리터리 덕후긴 했지만 국회에 있을 때도 국방위원회 보좌관도 하고 네. 또 예결위 기수조정 소위 또 간사방에 그 소위 방에서 근무도 하고 그래서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저도 육군 정보부대 출신이고요. 그래서 뭐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업무들을 하다 보니 예. 그 방위산업 담당관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현무5 미사일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군이 자체 개발했다고요? 네. 자주국방의 상징입니다. 닉슨 독트린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네. 아시아의 이제 안보는 아시아가 책임져라라고 미국에서 닉슨이 이제 선언한 이후에 주한미군들이 막 철수하면서 1970년대 말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천명을 했고 그 첫 계기가 백곰이라는 이제 우리 미사일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그때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40년에 걸쳐서 우리 기술을 집약을 해서 만든 게 이제 현무라는 지대지 지상에서 지상으로 공격하는 미사일 체계를 만들었고요. 예. 원래 이런 미사일들은 우방 국가라 하더라도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우리한테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고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기술력들을 습득하고 또 베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어떤 집합적 산물이 이 자주국방의 집합적 산물이 이 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40년을 준비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개발하고 그거를 동안? 계속 그 발전시켜서 예. 처음에는 180km를 날아갈 수 있는 탄도 중량은 300km 정도 수준의 미사일이었는데 이제는
탄두 중량만 8톤. 오늘 공개된 현무 5는 예. 탄두 중량이 8톤이에요. 와. 그리고 실제로 날아갈 수 있는 거리는 이제 이 탄두 중량만 조절하면 ICBM이라고 그래서 대륙을 넘나들면서 우주로 갔다가 다시 재진입해서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멀리 갈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위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우리 현무는 벙커버스터 기능이라고 그래서 지하를 뚫고 들어가서 100m까지 뚫고 들어가서 폭파할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고요. 네. 요게 이제 몇 개 정도 있으면 도시 하나를 없앨 수 있을 정도의 위력입니다. 아, 엄청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괴물 미사일이라고 하고 있고 네. 그 러시아와 소련과 미국이 냉전을 막 이렇게 격화되던 시절에는 이 재래식 무기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뒤로는 사실은 이런 재래식 무기들이 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분단 상황이고 또 우리는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재래식 미사일을 가장 괴물스러운 미사일을 만들어서 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완투펀치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딘가에서는 열심히 매일매일 지금 만들고 그쵸. 그러니까 있는 거군요. 북한에서는 이제 열병식을 1년에 뭐 한두 번씩 매번 하면서 네. 이거를 과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는 과시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북한과의 무기와 같은 체제 경쟁에서는 이미 80년대 후반 이후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 예. 또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착착착 자주국방을 잘 준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은 워낙 그것들을 대외적으로 알려야지만이 본인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다 보니 이제 1년에 한 두 번씩 이런 열병식을 통해서 새로운 무기들을 공개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도 그동안에는 그걸 공개 안 했는데 국민들이 근데 오늘 왜 한 겁니까? 최근에 이제 북한이 4.5톤의 재래식 미사일을 지난 7월과 9월 달에 시험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대대적으로 이제 언론에 나오다 보니 국민들로 보면 아니 북한은 저렇게 계속 미사일도 만들고 핵실험도 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라고 불안해할 수 있어서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에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우리 이거 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공격해 오려고 해도 우리가 응징보복할 수 있는 대량의 어떤 무기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북한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이런 네. 형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거 말고도 또 하나 뭐 오늘 공개한 거 없습니까? 무기? 이제 미국의 전략자산 폭격기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백조 B-1B 폭격기가 오늘 이제 현시가 됐죠. B-1B. 네, 네. 죽음의 백조. 네. 이것도 뭡니까? 그 비행하는 모습은 되게 아름다운데 이 전략 폭격기가 뜨게 되면 괌에서 뜨게 되면 2시간 이내에 평양에 도착할 수 있고 또 거기에는 재래식 그 폭탄이 한 52톤 정도가 실려 있어서 한 번 뜨면 그 동네 일대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표현이 이중적인데 백조는 아름답잖아요. 네. 근데 죽음의 백조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이 전투기가 오늘 서울항공에 떴죠. 이것도 무시무시한 또 네, 그러니까 무기네요. 사실은 이제 이게 힘 대 힘으로 이렇게 강 대 강으로 대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열병식을 할 때 또 이제 또 새로운 더 큰 거 더 큰 걸 내놓겠죠. 또 내놓으면서 이렇게 과잉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런 국군의 날 때 대규모 시가 행진과 열병식과 또 새로운 무기들을 현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지금 찬반이 거의 팽팽해요. 네. 너무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뭘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오늘 되게 시가 행진하는 모습 나와서 보시니까 라이방 선글라스 끼고 되게 해맑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전국 상황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터지니까 답답했을 건데 오늘 뭐 그래서 2년 연속으로 시가 행진을 하시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 정도를 하지 않아도 네. 전투력을 갖고 있고 강력한 자주국방의 무기 체계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까지 북한처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예, 국민들도 불안해할까요? 과연 북한에서 그리고 이게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고 네. 연 인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동원된 인원만 거의 병사들 간부들에서 한 6천 명 가까이 되거든요. 맞네요. 그 이게 한 달, 두 달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까 최소 4, 5개월. 네. 여름 내내 아마 그 아스팔트에서 이 행사를 준비했고 또 오늘
아마 3공수여단에서 그 태권도 격파 시범 이런 거 보여줬는데 이 격파 시범을 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칩니다. 뭐 대리석 격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인간 병기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측면도 좀 있는데 이 한 번의 행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병사들과 그 간부들이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대통령이 새롭게 이제 군 통수권자가 되면 열병하고 사열하고 분열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매번 이렇게 하려고 하시니 이제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깎여가지고 아마 쉽지 않을 건데. 네. 아니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우리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힘든 네. 이 기후 시절에 야 그걸 계속 준비를 했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도 그 국군의 날 행사도 받고 또 시가행진하는 모습도 봤는데 병사 한 명 한 명의 저는 눈도 보고 얼굴도 보고 예. 되게 그 좀 마음으로 박수도 좀 보내고 병사들한테 우리 네, 국군에게 네, 네. 아낌없는 맞아요. 박수를 좀 그렇긴 보냈습니다. 한데 또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짠한 마음으로 또 보셨을까요? 네. 내 자식 저기서 저거 하고 있네. 아이고. 오늘 또 비까지 와서 맞아요. 네, 또 오늘 복귀하면 아마 저 비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저 자산들 그 병기들 다 닦고 조이고 하는 작업들을 또 내일 모레 또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걸 해야 되는군요. 네. 남아있는 일이. 네, 네. 아까 탄두 중량이 8톤인 현무 네. 예, 개발이 시작된 시점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이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고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까 이때? 그런데 그렇습니다. 다시 또 추진이 됐나요? 그 미사일 지침이라는 것은 아까 백곰을 우리가 박정희 정부 시절에 미사일을 만들려고 하니까 핵우산 그리고 우리가 안보를 지켜줄 테니 그런 거 개발하지 마라. 그래서 통제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되죠. 아니에요? 자주국방을 갖고 있는 국가를 네. 한다면 그래서 이번에 미사일 주권을 문재인 정부 때 다시 회복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네. 우리가 어떤 무기를 만들고 우리 외의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국가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예. 어떤 무기 체계를 만들 것인지는 그거는 국가가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었는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3번의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고 폐지하는 작업을 거쳐서 완전하게 미사일 지침이 없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미사일을 고도화시킬 때 만들었던 게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진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우주 산업에 굉장한 정도의 기술력을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확보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고흥에 제3우주 발사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계획을 해서 거기에서 이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우주 발사체를 네. 만들고 띄우는 그런 작업들 할 수 있게끔 좀 준비 작업이 되고 있고 우리 우주 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한 정도의 기폭제가 될 거다. 이렇게 산업계나 학계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들이 그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졌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우주 산업도 아이타르 규정이라고 그래서 미국이나 이제 이런 유럽의 아주 선진국들이 사다리 걷어차기를 합니다. 그건 또 뭐예요? 자기들이 딱 올라가 놓고 예. 이제 그 캐치업 국가들이 못 따라오게 올라오지 사다리를 못하게. 걷어차버리면서 못 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주 산업 관련돼서 우리가 자체 기술도 그런 고체 연료 기반으로 한 추진체도 만들고 액체랑 고체가 이제 클러스팅이 되면 이제 우리 우주 발사체가 굉장히 힘있게 또 싼 가격에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여서 앞으로 이제 우리 전남 동부는 이 우주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들을 만들어 갈 건데 네. 그 기반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은 오늘 준비하면 내일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장기적으로 봐야 네. 되는 거고 100번의 실패가 있어야 한 번의 성공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하죠. 일론 머스크가 성공했을 수 있었던 것은 스페이스X가 여러 번의 실패 과정 우리가 눈으로 다 봤거든요. 예. 가다가 그냥 그 발사체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기술력을 확보하는 건데 우리는 이 현무라는 무기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 기술을 가지고 우주로 들어갔다가 지진을 받을 수 있는 기술도 확보를 했고 네. 또 그거를 우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도 확보해서 이 현무의 이 노력, 땀과 눈물의 이 과정이 앞으로 우리의 우주 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재인 정부 시절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자주 국가? 자주국방. 자주 네. 국방, 네. 우리나라 스스로가 네. 굉장히 반듯하게 서 있는 느낌, 선진국 정말 위쪽에 올라가가지고 네. 이제 우리 이만큼 성장을 했어라는 걸 네. 보여줬는데 어느 순간 네. 2, 3년 동안에 너무 네. 많이 추락을 한 게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시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뭘 미래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가 네. 이런 기술력을 쌓고 있는가 네. 이제 이런 고민들이 좀 되는군요. 사실은 외국군 군대가 우리를 지켜준다고만 생각하면 자주국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아니죠. 근데 지금 너무 미국하고 일본에만 의지를 네. 하고 있어서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외세 침략도 많이 겪었고 또 한반도라는 지경학적인 지형적 위치가 예. 이 열강들의 어떤 쟁투회장이 됐던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누가 지키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야 되는 상황들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자주국방은 박정희 대통령이 천명하긴 했지만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나가야 될 길인데 아직도 이제 사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많고 전시작전권도 우리가 확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작전권을 다 승인하는 하에서만 우리는 군대를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가 무기를 개발하면 되게 터부시 생각하고 미국의 좋은 무기를 비싼 값에 사와야지 뽐나고 잘했다 이러고. 네,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네.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오늘 국군의 날 행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자위력은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 물론이죠. 그리고 저 늠름한 이 국군이 결국은 우리의 영토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방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외국의 어떤 무기 체계를 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들을 좀 더 고도화하고 또 거기서 성과가 입증된 것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이런 걸 통해서 방위 산업 육성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는 또 하루가 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요. 그리고 오늘 제가 또 네. 눈여겨본 게 네. 현무 5가 그 미사일 크기가 한 20m가 넘어요. 아 어디 엄청 크잖아요. 가로가요? 그러니까 세로가 가로 세로? 길이가. 네. 그래서 그 미사일을 실어 나르는 게 이제 이동 발사대가 원래 이제 그 정도 크기의 미사일은 그냥 지상에 거치해서 발사를 하는데 오늘 이제 드러난 것은 이동식 발사대를 네. 통해서 움직였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주목해서 안 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놓치실 건데 저는 이제 제가 그 개발 보이죠? 과정을 알기 때문에 네. 뭐가 보이냐면 갑자기 그 큰 미사일 발사대가 가다가 크랩 워킹을 했습니다. 크랩 워킹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만 간 게 아니라 네. 옆으로 이렇게 뭐가요? 미사일 그 발사대가 그게 가능한 겁니까? 네. 그 기술력을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해서 우리 기아차에서 만들었거든요. 아. 우리 광주에 있는 기아차. 아 기아차에서 네, 네. 현무 5 이동 발사대 네, 네. 네. 이거예요? 네, 네. 구축 그 발사된 그 이동 차량인데 네. 바퀴가 밖에 축이 9개가 각각이 따로 놉니다. 잠깐 한쪽에가 9개요? 한쪽에 9개. 그러면 이게 18개죠. 앞쪽에 18개, 뒤에도 있습니까? 전체가 네. 왼쪽에 9개, 오른쪽에 9개. 아. 이게 18x18 그러니까 18 곱하기 18이라고 하는데 18륜 차량인데 예. 그러니까 이 무게도 어마어마하고 40톤이 넘거든요. 그 미사일 하나가. 네. 그리고 크기도 그 길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실어 날라야지만이 미사일 쏘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또 새로운 미사일을 쏠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걸 회피 기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적이 우리가 미사일 쏘더라도 다시 이 원점을 타격하지 못하게끔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텔이라고 하는 이동 발사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거를 우리 기아차에서 만듭니다. 자부심 뿜뿜. 네, 이것도 우리나라 산 거네요. 네, 느끼셔도 되고 그 기술력, 오. 아까 크랩워킹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좁은 공간이라도 이걸 앞에다가 뒤로 갔다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럼 옆으로 가가지고 싹 신기해요. 회피할 수 있게끔. 아무도 주의 있게 못 보셨을 건데 저는 역시 시가행진 사회라는 과정에 네. 오늘 이거를 시연할까 안 할까를 되게 궁금해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카메라에 개발 과정에 잡혔네요? 네? 카메라에 잡혔네요?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근데 저는 개발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크랩워킹이라는 게 어떤 기술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 기술력을 확보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주의 깊게 봤는데 오늘 어떻게 확보했는데요?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네.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첩보에 가까운 것들을 했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우리 기아차랑 같이 기술력을 확보를 해서 그렇군요. 근데 이거 현무 5에 적용했는데 오늘 아마 외국에 있는 군사 전문가들, 정보기관들 또 우리 국내에 있는 밀리터리 덕후들은 그 기술을 보면서 야 드디어 대한민국도 이 기술을 확보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눈여겨봤겠군요. 네. 예, 바퀴 9개가 다 따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춤추듯이 차량이 가다가 신기해요. 크랩워킹처럼 옆으로 싹 이렇게 움직이는. 찾아서 봐야겠습니다. 네, 꼭 보시면 저도 놓쳤거든요. 이게 역시 알아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미리 알려줬어야 되는데 네. 좀 아쉽네요. 네. 우리 이제 K 방위산업 이것도 이름 이렇게 붙일까요? 방위산업, K 방산. 네. 네, 속도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한 것 같은데요. 네. 예. 제가 방위산업 담당관 가기 전에 1년에 우리가 무기 수출, 방산 수출을 한 30억 불 정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1달러에 한 1,200원 정도 잡으면 뭐 한 3조 6천억 원 정도 했었는데 네. 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75억 달러 그리고 그 다음에는 175억 달러 그리고 200억 달러를 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됐는데요. 털을 잘 닦아 놓으셨군요. 그렇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략적인 어떤 고민들을 많이 담아놨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져서 뭐 폴란드와 같은 나라들이 우리 K9 자주포 같은 예. 명품 무기들을 수입하는 것도 있었긴 했지만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그 우리의 무기 체계들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 전략적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대통령 비서실 안에 컨트롤 타워까지 만들고 산업부와 10대 전략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정을 하는데 1년에 100억 불 정도 수출하면 산업부에서 10대 전략 산업을 지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가 처음 들어갔을 때 야 우리의 목표는 이 10대 전략 산업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년 수출을 100억 불 하는 계획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예. 이게 2년 만에 돼버린 겁니다. 된 거예요. 네, 아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성과가 네. 지금 빛을 보는 거고 네. 또 몇 년 후에 또 다시 빛을 보려면 지금도 또 마련이 되고 그렇죠.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포션이 한 2% 정도 되는데 이걸 예. 5%까지 늘려보자. 이제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300억 불 이상을 수출해야지 5%까지 가거든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우주 시장이 열리게 되고 예. 이제 그러게 되면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하면 2030년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러려면 이 핵심 부품들을 국산화하고 소재 부품 쪽을 육성을 해서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해서 우리는 껍데기만 조립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예. 기본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국산화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미흡한 과제로 돼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과정을 이제 저희가 하다 보면 그렇게 한 300억 불 정도 수출하는 구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이긴 합니다만 네. 오늘도 저랑 같이 인사하시죠. 왜냐하면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이제 광주와 전남에서 네. 방위산업 육성 또는 네. 방위산업 수출의 효과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딱 한 지금 1분 정도 시간 네.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지스투도 있고 또 켄텍이라는 에너지 공대도 있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우주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우주 서비스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굉장한 정도의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게 될 건데 예. 우리는 이제 학교도 좋은 학교들이 있고 또 산학연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고흥의 우주 발사체를 만들 수 있는 민군이 겸용해서 쓸 수 있는 시장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곳들이 거기에 우주 산업 클러스터에 이제 입주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잘 활용해야 되고 예. 또 물론 이제 살상 무기를 우리가 이게 산업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도 있지만 엄연한 현실은 우리의 국토와 우리의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국가가 해야 될 몫이기 네네.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산업화해서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아차밖에 없는데 방위 산업들의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우주 분야에 또 레이저하고 광산업 분야에 많이 진입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과 정치의 어떤 투자와 지원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기술이 우주와 이렇게 따로 구분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같이 연결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우주가 나가게 되면 이제 공격들이 우주에서 벌어지는 스페이스 이제 이른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주시대. 네. 오늘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가안보실 초대 방위 산업 담당관으로 근무하셨던 최영선 민주연구원 부원장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